11월 17일입니다. 우리 심동진님께서 구독자 심동진님께서 턴의 아무 말이 인생의 가르침의 시간이다. 턴의 아무 말이 본인 인생의 가르침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시고 있네. 그래서 턴이 가르침을 하나 줄게.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좋지 뭐. 제가 가르침을 한번 줄 수 있죠. 지금까지 제가 이 유튜브에서 가르침을 준다 이런 표현은 쓴 적이 없는데 턴님에게도 일부 가르침을 주고는 있는데 심동진님에게 하나 가르침을 줄 건데 주식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잘 들으면 주식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 우리 아들이 마이슨은 나에게 가르침을 받지.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제켜. 이거 묻고 저거 묻고 많이 묻고 특히 17살 이후 뭐 청소년기에서 이제 20살, 21살 이때 접어들면서 마이슨이 나에게 무수한 질문들 퀘스천을 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지. 그럼 저는 거기에 맞게 앤서 답들을 하는데 거의 다 질문에 답을 어떻게 요구를 하나 하면 OX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 이게 기가이가 이래 질문들을 많이 해.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렇지 않냐, 이게 틀리면 이렇지 않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턴이 OX에 답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맞고 이거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선이 자라면서 점점점 그 질문들이 좀 더 컴플렉스해지고 컴플리케이트해지고 델리케이트,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질문들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본인의 질문은 계속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형태들의 질문들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 OX를 요구하더라고. OX를. 그래서 내가 한참 그 당시에 생각을 해봤어. 왜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퍼피 강아지인 아들이 왜 OX의 답을 원할까를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의 근본 사고방식 속에 그러니까 어떤 진리에 대한 탐험이라는 자세도 있지만 이 사회 구조가, 이 사회라는 거나 이런 것들이 퍼펙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게 기본적인 약간 좀 문제로 받아들여졌어. 그러니까 진리를 찾거나 진리를 탐험하는 거는 좋은데 그 자세 자체에서 현재의 제도나 어떤 사회적 구조, 현재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아이가 이런 것들에서 민주주의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왜 저렇게 하냐는 질문들이 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렇게 하는 거가 왜 저렇게 하냐라는 그런 의문들을 계속 가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지점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계속 이런 어떤 극단적인 질문들이 날아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이런 퍼펙트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OX를 요구하고 결론들을 명확히 팍팍팍 내려고 들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그거는 현재 사회구제, 지금 몇 년이고 2024년도 11월 17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에 살면서 또는 2024년도 11월 17일 날 이 월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퍼펙트한 기준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명확하다는 내가 결론에 도달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답을 찾고 있더라고. 그래서 턴이 무슨 이야기를 해줬냐면 아들한테 그 당시에 이게 한 3, 4년 전에 했던 말이야. My son, 아들아. 세상은, the world, 세상은 한 번도 정의롭고 공정한 적이 없었다. 한 적이 옛날에도 없었고 없어 왔었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 한자 더 붙이면 완벽히 정의롭고 공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생각에는 그래. 그때 공정과 정의가 뭐 약간씩 몰라. 그때 맞게 변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없어.
정의 글씨를 한번 써볼까? 정의가 내가 요새 한문을 많이 안 써갖고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래 정의가 돼 있거든. 이거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 올바른 도리인 거야. 또는 바른 의인 거야. 올바른 의가 뭔가? 이게 정의의 뜻이거든. 사전적인 뜻이 아마 이럴 거야. 도리거든. 그런데 또 공정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돼 있겠지. 공정. 영어로는 justice고 또 이것도 justice야. 영어는 이거 두 개를 구별을 안 해. 한문으로는 구별을 하는데 이거는 공평하고 올바름이라는 뜻이거든. 공평하고 올바르다 이런 표현인데 공평하고 올바르든지 진리에 맞게 올바른 도리를 그렇든지 간에 영어로는 justice 정의인데 세상은 정의로운 적이 터니 봐서는 없어서 공평한 적도 없어서라고 느껴. 그러고 한 번씩 공평해진 적은 있겠지. 좀 더 공평해지고 좀 덜 공평해진 적은 있었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덜 정의로운 적은 있었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는 1980년도에 그 전두환 정권 때 그 말을 내가 들었는 거거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 말을 들었는데 그게 몇 년도고 80년도니까 지금 몇 년 전이고 40년 전 이야기 아이가. 근데 아직까지 정의롭지 않았잖아. 지금 정의롭나? 그런데 역사적으로 더 과거를 봐도 정의로운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세상은 완전히 정의롭고 공정한 적이 없어 왔었고 없고 앞으로도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을 것이다라고 나는 이야기했어. 그래서 첫 번째 내 아들한테 요구했던 게 뭐가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를 조금 낮춰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기대치들을 아주 순수하게 세상은 완벽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다 이래 정의를 해버리면 본인이 사는 게 굉장히 괴로워져. 이 턴맨코로 턴은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의롭고 정의로워지고 정의로운 줄 알았거든. 그렇지는 않아. 좀 더 정의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단체가 있고 좀 덜 정의로운 데가 있고 또 덜 정의로운 데가 있고 더 정의로운 데가 있지만은 그렇게 정도에 따라 다른 정도는 있지만 완벽히 정의로운 사회는 없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겠노? 옛날에 그 막달리나 한강 거기 몸 파는 여자가 몸을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돌을 던지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겠노? 가마 너들 중에서 돌 던질 놈이 있냐고. 이 여자에게 돌 던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 너들은 다 그렇게 완벽하냐는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전부 돌을 놓고 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 요새 같으면 돌 던지겠지. 나는 완벽해 이 지랄하면서.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몸 파는 여자에게 뭐라 했나 하면 니도 잘한 게 없으니까 니도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게. 요즘은 몸 파는 여자들은 또 이렇게 하잖아. 사회가 나를 몸 팔게 만들었으니까 몸 판다 이 지랄병 하는 년들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은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기가 퀄리파이드가 있는 사람이 있겠지. 맞잖아.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 바로 휴먼 자체가 정의롭고 공정하지가 않아. 이렇게 보면 돼. 더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뿐이야. 더 공정한 사람이 있고 덜 공정한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렇게 상대적이단 말이야, 이 개념이. 그럼 어떤 조직 단체에 있어 갖고도 굉장히 억울한 경우들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 공정하냐 덜 공정하냐 이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 갖고는 내가 우리 동진님이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어떤 회사의 한 구성원이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고 느끼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그 사회의 틀들은 그게 공정일 수도 있어. 이 말 이해되나? 다르게 얘기하면 50년 전의 공정과 지금의 공정은 정반대일 수도 있어. 앞으로도 그래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정은 저쪽에 어디 딴 데 갖는 공정 어디 있노? 아프리카의 공정하고 정반대일 수가 있어. 그건 왜 그렇게 하면 인간 기본 자체가 퍼펙트한 existence, 퍼펙트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완벽히 정의로운 사회, 완벽히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지 말라는 표현은 이 사회에 대해서 염세적인 생각을 가져라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본인이 더 정의로워질지 덜 정의로워질지 본인 선택들을 해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불완전은 두 개 다 한 거야. 세상도 완벽 공평 공정 안 하고 나도 완벽 공평하지가 않아.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들은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경우들이 많아. 그러다 보면 씨발 때려쳐야지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그 결론들도 심사숙고하는 게 좋다. 왜 그러면 본인이 직장 상사가 돼도 그래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직장의 부하 직원일 때 직장 상사를 바라보면서 물론 저 같은 직장 상사들도 있어. 그런 건 예외로 하고 단지 관계학적 측면에 있어 갖고도 그 관계가 어떤 모델로서 완벽히 이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거든. 그렇게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 정치인들이나 그래 말하는 거야. 그렇게 완벽하게 규정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절대 완벽하게 규정 지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명심을 해라. 그래서 조금 더 세상에 대한 그 완벽히 정의롭고 공정한 적이 없다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 사색을 해봐. 그래서 삶에 조금 더 유연성들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 가지시면 동진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지점이 생기리라 그래 봅니다. 아시겠어요? 법도 지금 우리나라를 자세히 보면 트럼프만 봐도 안 그라. 법의 잣대가 일반인과 트럼프를 대하는 잣대가 다르잖아. 그게 공정한 거고 미국도 공정 안 해. 우리나라도 지금 일반인을 대하는 법의 잣대와 기모주의 말이다. 뭐 반칙이 보대야 한 3년 때려보고 막 이라대야. 그런데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그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김호중이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 법조차 공정하고 공평한지를 안 해.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세상이 완벽히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하면은 거기서 최대한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 처해진 환경에서 최대치 또 최저치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선택을 하고 내가 그걸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할 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됩니까? 그리고 유연성들을 자꾸 가지는 거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 내가. 뭐 어떤 미친 년놈들이 막 세상은 완벽히 공정하고 공평한 것 이야기하면은 그 정치인들이 주로 하는 거 아이가. 그런데 마음이 현혹되지도 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됩니까? 저도 젊은 시절에 세상은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한 줄 알았고 또 세상 자체가 공평, 공정이 더하게 발전하는 줄 알았어. 그거 지랄 같은 이야기더라고. 그냥 빙글빙글 도는 거야. 빙글빙글 도는 거야.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휴먼이라는 인간이 있어. 그 인간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제도도 당연히 인간이 운영을 하잖아. 그렇게 당연히 한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다가나 뭘 하다가 보면 삑사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삑사리가 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적게 하고 이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주식 이야기를 이걸 바꿔가 이야기하면 세상의 법도 justice perfect justice. There is no perfect justice ever, never. 한 번도 완벽한 공평은 없었다 하잖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내가 방금 이야기했어.
그런데 어떻게 하물며 있잖아. 주식에서 공평한 법칙, 기법을 찾는지를 터는 이해를 못해요. 그 미친년 놈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미친 사람들이야. 미쳤으니까 주식에서 완벽한 기법을 찾는 거야. 완벽한 기법은 인간 자체가 안 완벽한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노? 라는 내 말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만약에 퍼펙트한 기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야. 그 존재할 필요가 뭐 있노? 인간은 완벽한 기법을 아는데 그때 impossible해.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니까 잘 한 번만 더 반복해 줄게. There is no ever, never a perfect justice. 완벽한 법은, 공정은, 정의는 한 번도 이 세상에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동지님께서는 그런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헬조선은 개소리 따랐지. 전 세계가 다 그래. 일부는 항상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 그러니까 항상 정의롭게 가지 않는다는 것들을 잊지 말고, 그런 돌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고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세상이 이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보다는 이런 일은 원래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쉽게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주에 대응들을 잘 해내시면 우리 동지님이 조금 더 현명하고 피해도 덜 받고 그래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턴이 말하는 대로 주식의 법칙은 완벽히 퍼펙트한 저스틱스, 정의로운 공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초짜들이 뭐 정부 탓을 막 계속 세상 탓을 하면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해. 왜 그렇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들어올지 어떻게 아노 그거를. 맞잖아.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잘 이렇게 어떻게 리스폰스 하는 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주식이든 인생이든 간에 리액트를 잘 하시라. 대응을 잘 하시라. 그거는 혹시 결혼을 하셨으면 했잖아. 그럼 사모님에 대한, 여자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그런 게 자꾸 생겨.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되겠지.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이야기는 개소리에 속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항상 이런 마음을 먹이려고 노력해라. 됩니까? 예, 동진님에게 막주 떠들었으니까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 내가. 잘 못 알아들으면 다음에 이걸 쉽게 한번 이야기해 줄게. 좋은 날 되고 회사 문제가 잘 풀어진다 하여 턴더 기분이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끝!